그러니까요. 오늘장 빛과 그림자 뚜렷하게 엇갈렸는데 시장을 대변할 만한 특징주 어떤 종목 보셨나요? 네,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가장 뜨겁게 달라왔지만 그 중에서 섹터 쪽에서 가장 뜨거웠던 그 쪽이 CXL 반도체 관련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엑시콘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엑시콘 하면은 운유 형님부터 떠오르더라고요. 네, 저도 여전히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서 오늘 상한가는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1등주, 2등주는 거의 상한가 가까이 들어갔는데 이 종목은 오늘 거의 한 20% 정도 상승해서 머물렀는데 여전히 그런 CXL 관련 종목 쪽에 주목을 한다면 엑시콘을 좀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다시 좀 가지고 나왔다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CXL 관련 이슈 자체가 작년 12월 12일 날 부각이 됐습니다. 그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차세대 제2의 HBM 반도체 쪽으로 주목을 하면서 CXL 관련 상표 등록을 4개를 출원을 했거든요. 그때서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CXL 관련 테마 종목들이 전면에 부각이 좀 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CXL 관련 시장 자체가 시장에서는 2028년도에 150억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20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아마 이 산업 자체도 AI 반도체 시장 확대에 따라 가지고 분명히 실적 성장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현재는 약간 테마성이지만은 관련 쪽에 관심을 여전히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엑스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중심의 후공정 메모리 검사 장비 회사입니다. 이게 지금 CXL 제로 자체가 삼성전자에서 주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쪽과 가장 밀접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를 찾아야 되는데 그 회사 중에 하나가 엑스콘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회사가 이제 삼성전자 쪽의 SS 테스트와 메모리 번인 및 모듈 쪽과 관련된 쪽에 삼성전자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비메모리 쪽과 관련된 번인 테스트 장비도 작년도 보니까 8월 달에 이미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완료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비메모리 장비 자체도 수주를 좀 받지 않겠는가 그렇듯 전망이 있었는데 작년도는 별다른 소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시장의 흐름 자체가 이제 비메모리 장비에 대한 시장의 흐름 자체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올해는 충분히 작년도 기술 개발했기 때문에 비메모리 장비 자체도 올해 이 회사가 추가적인 매출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것 자체가 이제 CXL 관련 테마로 좀 엮여 있을 쪽이니까 이 회사가 어떤 쪽에 관련이 돼 있느냐 이 회사가 이제 CXL 장비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버전 자체가 2세대거든요. 1세대 자체는 별로 시장에서 AI 시장 자체에서 별로 주목을 못 받습니다. 근데 본래 회사가 1세대 장비는 2019년도 개발했는데 1세대 장비 자체가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으면서 그 장비 자체가 사양화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필요한 것 자체가 2세대 장비이기 때문에 2세대 장비를 회사 작년 12월 달에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올해 1분기 안에 기술 개발을 완료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회사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앞서 얘기했다시피 1세대 장비를 이미 개발해놨기 때문에 2세대 장비도 거의 제가 회사 측에 확인해 봐야 하면 거의 장비를 개발을 한다 그렇게 좀 믿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관점에 충분히 CXL 관련 쪽으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CXL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얼마만큼 올라왔느냐 제가 좀 표를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관련 종목들이 주력 종목이 보면 딱 제가 보기에는 4종목입니다. 오킨스전자, 네오셈, 그다음에 엑시콘, 퀄리타스 반도체 4종목이 핵심 종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상한가 들어간 오킨스전자가 1시 기준으로 제가 표를 좀 잡았는데요. 상승률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작년 12월 12일부터 부각됐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오늘 오후 1시까지 상승률을 제가 봤더니 네오셈이 232%를 났고요. 그 다음에 오킨스전자가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 227%, 그 다음에 엑시콘이 11,300원에서 오늘 1시 기준에 가지고 26,600원이었거든요. 그때 기준에서 81%, 그 다음에 퀄리타스 반도체가 57%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왔는데 예, 관련 종목들 실적과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표를 제가 간단히 준비를 했는데 이 뭐 테마성이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큰 의미는 없는 거고 장비 자체가 이제 올해라든가 내년도부터 반영이 된다 한다면 실적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은 2023년도 실적 전망치를 본다 한다면 대체적으로 매출액 단위는 크지는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1,000억 넘어간 회사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 쪽이고 일부 기업들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올해 작년도에 적자가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도 적자가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장비 개발 여건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네오셈도 기술 개발을 할 것 같고요. 오킨스 전자도 가능성이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주가가 많이 올라간 국면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일단 주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질 것을 하방을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PBR 지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다 한다면 PBR이 가장 낮은 게 엑시콘이 1.3이지 않습니까? 네.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는 시장의 주도주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지만 PBR이 5배입니다. 이게 500% 정도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태고 굳이 넥스콘 같은 경우는 30% 정도 프리미엄이니까 주가가 테마성 이슈 자체 꺾인다 한다 하더라도 주가의 하방 지지는 엑시콘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하다. 그다음에 부채 같은 경우도 거의 무차입에 가까운 재무 내용 자체도 가장 탄탄합니다.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시가총액을 보시게 되게 되면 네오셈이 4,800억, 그다음 퀄리타스 반도체가 4,400억, 그다음에 엑시콘이 오늘 주가 좀 추가적으로 올라가서 아마 시가총액 2,000억이 넘어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킨스 전자는 아마 오킨스 전자도 오늘 아마 2,000억이 넘어갔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여전히 매력적인 그 밸류를 본다 한다면 엑시콘이 같은 기술 개발을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네. 엑시콘이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재무내용이라든가 시적 펀드멘탈 측면에서 위에 있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제가 뭐 추천해줄 때 목표 주가를 제가 1차 18,000원, 그다음 2차 2만 원, 그다음에 3차는 제가 24,000원 내지는 길게 보면 28,000원까지 가능성을 얘기를 했던 주식이거든요. 네. 현재로 봐서는 24,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앞서 얘기했던 CX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 우선적으로 보시고 좀 여유가 있다 한다면 충분히 28,000원 정도까지 시가총액 3,000억 정도까지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다만 이들 종목 가지고 집중적으로 집중 배팅한다든가 그러지 마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10% 20% 정도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 이 정도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시콘은 12월 달에도 소개를 해주셔서 아마 수익을 많이 내셨을 겁니다. 게시판에서도 이 종목 얘기 나오면 또 운영님께 감사의 인사가 꾸준히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그 존재감이 나타났습니다. 조금 전에 또 숫자를 통해서도 비슷한 종목군 내에서도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왜 엑시콘을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지 PBR 측면에서도 아직까지는 좀 저렴한 수준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 다른 종목군들과 비교해봤을 때도 기술력에 있어서도 메리트가 있는 만큼 조금 더 관심 가져보자. 엑시콘 오늘의 특징주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은요, 진짜 쉬운 진단.